제가 요즘 TQQQ-가 너무 커져서 매일 햄버거만 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끝을 모르고 박살나고 있는데 속이 타들어가지 않느냐고 걱정하며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목소리에 평소보다 힘이 없게 들리거나 텐션이 떨어져서 저 사람이 돈을 다 잃고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과 계좌를 운영하는 생각은 여러분의 짐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나스닥 전체를 추종하는 QQQ를 든든한 밑바탕으로 깔고 그 변동성을 2배로 증폭시킨 QLD를 거쳐 마침내 3배의 야수성을 가진 TQQQ를 대하는 저의 태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QQQ는 우리 자산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이자 가장 묵직한 방패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내 자산 증식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고 싶을 때 QLD라는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계급장을 떼고 완전히 새로운 자산의 퀀텀 점프를 원할 때 TQQQ라는 날카로운 칼을 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QQQ가 가진 그 안정성의 근본 원리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TQQQ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수익률표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TQQQ는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주며 내 삶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온화한 자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피를 말리는 변동성을 견뎌내고 극단적인 차익 실현을 거두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결국 가격이 미친듯이 솟구쳐 올랐을 때 가차없이 팔아치우기 위해 지금의 이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며 매수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자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나 금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시간을 먹고 자라듯 TQQQ 역시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압도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투자 비중과 당장 손에 쥔 현금입니다. 자기 자산의 거의 전부를 TQQQ에 몰아넣고 핑크빛 미래만 꿈꾸던 분들은 지금 같은 잔인한 하락장이 들이닥치면 글자 그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은 내일 당장 내 가족을 먹이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한계에 다다르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주식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가격에 내 손으로 직접 던져야만 합니다. 위대한 투자가 생존을 위한 손절매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 지옥같은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거나 직장인, 혹은 탄탄한 사업체로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폭락장은 내 목을 조르는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계급을 바꿀 거대한 쇼핑 축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정확히 그 축제의 한가운데 서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끈적한 금리와 말라가는 유동성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면 TQQQ가 $20, 저 아래 심해로 곤두박질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과거 관세 전쟁이 터졌을 때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 한 자릿수 가격까지 추락했던 끔찍한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하고 뼈에 새겨야 할 것은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느냐라는 무의미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어떻게 역이용해서 내 자산 증식의 거대한 도구로 써먹을 것인가 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폭락장이 오기를 속으로 벼르며 조용히 현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겁을 먹고 은행에 숨겨둔 도피성 자금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폭락 구간에서 피를 흘리는 주식을 싹쓸이하기 위해 벼려둔 사냥 자금입니다. 하락장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내 계좌를 방어해줄 현금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정해진 저만의 기계적인 기준대로 매달 수백만원씩 끊임없이 QLD와 TQQQ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고통과 인내의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좋게 1억 원 이상의 레버리지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제 삶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격이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이 되든 저는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짐승처럼 집착하는 것은 오직 제 계좌에 찍히는 주식의 절대적인 수량뿐입니다. 저는 이 투자를 단순하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얄팍한 매매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과 목숨을 건 거대한 사업체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이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매달 적자가 나며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뼈를 깎는 고통과 불확실성의 과정 속에서 지독하게 내 지분, 즉 수량을 늘려가고 밖에서 벌어온 현금으로 이 사업체를 유지하며 버티는 독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QLD나 TQQQ를 매수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최소 2년의 지옥을 버틸 수 있는 매수 금액으로 비중을 잔인할 만큼 축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투잡을 뛰든 지출을 줄이든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은 얕은 지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며 푼돈을 버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이끄는 거대한 기술주들이 평균 20%씩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시기는 내 그릇을 키우고 다가올 거대한 상승장의 폭발적인 수익을 위해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숨막히는 하락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내 가게를 하나 창업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다 죽어가고 옆 가게들이 줄도산하는 이 참혹한 거리에서 나는 내 현금과 내 깡닭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거리를 결국 다 집어삼키겠다는 도끼 어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도망치는 이 저주의 구간에서 피 묻은 주식을 긁어모아 수량을 확보하는 그 처절한 과정 자체가 이번 투자 사이클의 전부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100세의 시대입니다. 70, 80이 되어도 에너지가 넘치고 짱짱하게 살아가야 하는 무시무시하게 긴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처럼 아파트 하나 덩그러니 사두고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는 치열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투자의 기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훌륭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내던지는 시기는 우리 인생에 결코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과정을 한 번만 이 악물고 이겨내시면 앞으로 수십 년의 험난한 인생에서 거대한 자산을 굴리고 폭발적으로 불려나가는 여러분만의 압도적인 노하우가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가시밭길 투자는 철저한 기준과 치밀한 자금 구조, 그리고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리스크의 극한을 계산한 저만의 선택입니다. 제 기준과 멘탈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절대 함부로 제 방식을 따라 TQQQ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TQQQ는 만만하게 보고 손을 댈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주가가 18달러쯤 오면 대충 사면 되겠지라는 얄팍한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곳입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든 끝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QQQ의 동생격인 QQQM을 선택하시거나 QLD 정도로 변동성의 강도를 확 낮추어 여러분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기법보다 각자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의 지독한 생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면 한 가지 매우 예리하고 철학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초반에는 효과가 좋지만 나중에 계좌에 쌓인 QLD나 TQQQ의 덩치가 2억, 3억으로 비대해지면 매달 찔끔찔끔 넣는 적립식 매수는 평단가를 낮추는데 아무런 물리적 타격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뻔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가지는 뼈아픈 한계점도 똑바로 직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촌철살인 같은 지적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종교처럼 맹신할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깨달음입니다. 수학적인 팩트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 2억 원이 TQQQ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복리나 변동성 끌림 현상은 다 빼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봅니다.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무너져 현재 계좌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는 끔찍한 파란불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매달 눈물겨운 100만 원씩을 추가 매수한다고 쳐봅시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평범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뼈 빠지게 사는 200만 원이 내 높은 평단가를 확 끌어내려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기적처럼 비자로 반등해서 내 계좌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수학의 세계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이미 들어간 2억 대비 한 달에 쏟아붓는 100만 원은 전체 자산의 0.5%라는 먼지 같은 비중에 불과합니다. 내 평단가를 100이라고 기준을 잡고 현재 주가가 무려 25%나 폭락해서 75가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미 2억이 물려있는 거대한 늪에 매달 100만 원이라는 작은 돌멩이를 75의 가격에 던져 넣게 되면 새로운 평단가는 100에서 고작 99.83으로 쥐꼬리만큼 내려갑니다. 피 같은 월급을 쪼개 한 달을 샀는데 평단가는 0.17% 하락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년 12달을 하루도 안 빼고 굶어가며 1200만 원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참담합니다. 똑같은 하락 가격에서 매달 샀다고 가정해도 1년 뒤 내 평단가는 100에서 겨우 98 근처를 맴돌 것입니다. 1년을 쉬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며 매수해도 내 평단가는 고작 1.8% 남짓 내려가는 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잔인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이 정도의 나약한 물타기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판을 뒤집는 공격적인 매수가 절대 아닙니다. 죽어가는 내 계좌를 수렁에서 건져주는 구원투수도 될 수 없습니다. 큰 금액이 거치되어 묶여있고 내가 쏠 수 있는 추가 매수 총알이 너무 빈약하다면 적립식 매수의 마법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절망하고 내 인생은 레버리지 때문에 망했다고 자포자기하며 바닥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려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적립식 매수가 가진 진짜 폭발적인 의미는 주가가 어느 구간에 도달했느냐에 따라 마법처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20% 30% 애매하게 빠진 상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액 적립이 계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의 지옥불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입되는 소액의 현금은 평단가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현재 가격이 75가 아니라 고점 대비 60%가 폭락한 40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처참한 바닥 가격에서 1년 동안 독을 품고 1200만 원을 밀어넣게 되면 꿈쩍도 않던 평단가가 100에서 92까지 뚝 떨어지는 기염을 토합니다. 비로소 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평단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빠졌을 때 습관적으로 넣는 돈은 거대한 판을 흔들지 못하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절규할 만큼 아주 깊고 처참하게 빠졌을 때 집요하게 밀어넣는 돈은 훗날 반등장에서 내 수익을 수십 배로 뻥튀기 해주는 핵심 기여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머리가 비상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설프게 지금 사지 않고 현금을 100% 움켜쥐고 있다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오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전 재산을 몰빵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완벽한 전략이 없습니다. 아주 멋지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립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 세계의 인간은 그 어떤 천재라도 그 전략을 절대 성공시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콧대 높은 시장은 당신이 방구석에서 엑셀표로 정해놓은 그 완벽한 가격을 절대로 친절하게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25%에서 당신을 비웃듯 미친 듯이 전고점을 향해 반등해버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 28%에서 지루하게 바닥을 다지며 위로 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찰나의 순간에 마이너스 30%를 꼬리로 찍고 로켓처럼 솟구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정확한 점으로 맞추겠다는 오만함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랠리를 구경만 하는 뼈아픈 포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진짜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마이너스 50%의 지옥이 실제로 강림했다고 쳐봅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절대 그 가격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경제 뉴스는 자본주의의 종말과 미국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넥타이 맨 전문가들이 나와서 나스닥이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날 거라고 침을 튀기며 경고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커뮤니티에는 QLD와 TQQQ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이혼당하고 파산한 사람들의 처절한 경험담이 실시간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그 숨막히고 핏빛이 낭자한 공포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과연 은행 앱을 켜고 현금을 이체해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런 공포 앞에서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마이너스 50%인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80%가 될 것 같은 본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다가 결국 그 바닥에서 가진 주식마저 다 던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배제하고 거대한 구간을 설정하여 기계적으로 진입하는 꾸준한 그라데이션 매수만이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구간까지는 섣불리 현금을 쏘지 않고 관망하거나 푼돈으로 소수점 줍기를 하며 간을 봅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30%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아둔 현금의 봉인을 풀고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이 패닉셀링을 던지며 마이너스 40% 이하의 시면으로 끌려 내려갈 때 나만의 강력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총동원하여 자비 없이 강렬하게 시장을 폭격해야 합니다. 매수 강도를 점점 끌어올리는 이 독보적인 투자 구조가 당신의 뇌와 심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작전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내 수중에 피같은 현금이 항상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평소 전체 자산의 30-40%는 반드시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배당을 주는 ETF를 활용해 매달 쏟아지는 달러, 현금으로 레버리지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피를 토하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멍청한 짓이라고 제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비웃었지만 지금 같은 공포의 장에서는 그 현금이 당신의 목숨을 구하고 계좌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됩니다. 투자는 예언가처럼 내일의 숫자를 딱딱 맞추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그물망을 쳐두고 주가가 그 덫에 걸려들었을 때 고통을 씹어삼키며 그 구간 자체를 몽땅 먹어치우는 맹수의 사냥입니다. 정확한 최하단 가격 하나만 맞추겠다고 요행을 바라며 기다리다가는 평생부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반등을 놓칩니다. 반대로 하락 초입에 너무 흥분해서 남은 총알을 허공에 난사해버리면 진짜 뼈를 묻어야 할 기가 막힌 바닥 가격이 왔을 때 손가락만 빠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레버리지에 10억을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절대 처음부터 10억을 다 밀어넣어서는 안됩니다. 5억까지만 시장에 묻어두고 나머지 5억은 철저하게 통제된 분할 매수와 방어를 위한 예비대로 남겨두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만 이 미친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실력을 맹신하고 처음부터 70-80%의 막대한 비중으로 TQQQ를 들고 시작하면 한 번의 하락, 파동의 영혼까지 털리고 투자를 영원히 접게 되기 때문입니다.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하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내 인생의 전부를 건 사업처럼 처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흐름의 확보, 그리고 공포와 탐욕을 억누르는 얼음장 같은 멘탈리티의 관리, 나아가 이 스트레스를 육체적으로 버텨내기 위한 매일의 독한 운동까지 병행하셔야 합니다. 결코 키보드나 두드리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만만한 바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길게 남았습니다. 벼락치기 하듯 한두 달 하고 치울 투자가 아닙니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지금 이 처절한 하락장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위기가 아니라 다가올 수십 년의 랠리에서 텐베거를 먹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어설프게 단타로 몇 푼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그릇 자체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는 경이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빚을 내어 서울 외곽에 권리금을 주고 닭집을 차려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것보다 지금 이 바닥에서 QLD와 TQQQ의 수량을 목숨 걸고 긁어모으는 것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 훨씬 더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부를 안겨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기술주의 미래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이 가시밭길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제발 주변의 얄팍한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이 지옥 같은 시장에 던져넣었네. 피 같은 돈과 젊음의 보상을 완벽하게 받아내고 명예롭게 시장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와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훈수두는 하락론자들의 얄미운 조롱에 절대 멘탈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을 절대 책임져주지 않는 완벽한 타인일 뿐입니다. 심지어 지금 스피커 너머로 떠드는 제 말조차도 맹신하고 종교처럼 떠받들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각자 자신의 그릇과 상황에 맞는 철저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어제와 똑같이 묵묵하게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저는 피 튀기는 이 전장에서 외롭게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